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,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김기현 파동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좀 착잡한 것도 있었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. 그러나 저는 김기현 전 대표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다. 왜냐하면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정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한번 사람이 성향이 전해지면은 정말로 바꾸기 힘들다. 그래서 과연 지금 윤 대통령이 통치 철학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부합되게 전폭적으로 지지할 세력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맙게도 김기현 대표가 제공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여러 군데에서 뭐 정보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를 맡고 울산 불출마를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다고 뭐 한겨레 신문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출마하는 것은 정당하게 당에서 공천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고 능력이 있으면 나오는 거고,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자기 혼자 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자기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. 사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. 그러나 당대표로는 처음에 대표 경선할 때부터 모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도 많은 그 아쉬움과 좀 실망을 줬었죠. 그러면 대통령은 그때 당대표를 내려놔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야 맞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이렇게 그만 대표직을 사임하는 과정에서도 이준석이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참 분노와 실망을 주는 얘기입니까? 그리고 또 일부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는,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 뭐 정말로 외교하고 국방,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어떤 자본 유치 같은 것은 너무 잘했죠.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리지 않는 이유, 그건 지금 보통 뭐 보수 지지율 몇 프로 하니까 35% 하니까 그게 보수, 그 다음에 중도 뭐 30%, 민주당 지지율 뭐 35%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은 지금 지지율 35%하고 중도로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입니다.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애국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. 그쪽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겠죠.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30% 중도 안에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할매를 느꼈던 거죠.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돌아서 있는 겁니다. 48%를 지지했을 때 그 사람들도 보수하고 기대를 갖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죠. 근데 왜 그게 올라가지 않고 있냐? 처음에 이준석 파동, 그 다음에 한 5년 동안 태극기 부대들의 그 외친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얘기들, 그 다음에 특권 폐지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기표 선생의 이런 얘기들이 정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, 그리고 어떻게 포용을 갖다가 정말로 그 비오고 눈이 올 때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올리기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하는 것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이
여기에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앉아 있는 거죠. 그리고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. 아니 어떻게 그때 그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에 방해가 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뭐 포용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면서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무슨 용산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35%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지지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지지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중도에 돌아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털어져 있는 겁니다. 왜 우리가 외쳤던 소리에 대해서 응답이 없느냐. 그때 예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줬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의 한 명도 단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. 물론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들고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움직이겠죠.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건 뭐 누구나 다 얘기가 됐었으니까 뭐 6%인가 5%대 돼 있는 사람 김기현을 끌어올려서 대표를 시켰죠.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도 몇 번 그런 걸 비쳤었죠. 그리고 지금도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. 그런데 권익위의 혁신위에 인류한 그분은 약간의 바람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가지는 않았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비대위 구성이 되면은 각 지역별로 윤희숙, 전희경, 장재원, 이정현, 김문수 이런 분들이 실은 가장 전문가는 한 파트에서 조그만 기술을 뭐 의사들 같으면은 그 뭐 의학 분야 뭐 저 의료 분야 뭐 이런 전문가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가 라면 전라도 쪽에 대해서 친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쪽의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이게 전문가일 수가 있어요. 지금 뭐 비례대표를 주면 자꾸 뭐 어느 분야에서 조금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 뭐 끌어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.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던 국회의원 한 명 연합봤자 초선이고 힘없으면 아무 역할도 못해요. 예전에 그 재학 중에 세계 뭐 사시, 행시, 애시를 패스한 우리 그저 고승덕 씨 있지 않습니까? 큰 꿈을 가지고 국회 들어와서 이 사람이 4년 하고 나가면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. 초선이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도 뭘 해보지도 못하고 뭐 말을 해도 전부 다 재선 뭐 삼선한테 막히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.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비례대표 어떤 전문 분야들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거를 준비해가지고 각 지역의 전문가 우리 전라도 같으면 우리 이정혜 씨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같으면 김문수 도지사를 하셨으니까 수도권 같은 게는 정말로 조리 있게 요즘 말 잘하지요. 전희경 부산 영남 뭐 경북까지도 장재원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비례를 줘야 됩니다. 왜 이런 좋은 자원들을 한정적으로 좁은 울타리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당선이 되냐 마냐 이게 신경 써버리면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은 통치 철학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. 각 지역에 그냥 막 그 참 자자분한 얘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지 말고 1번부터 6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동훈 1번 쫙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내년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4년 동안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그 얘기들을 국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전문가들로 해가지고
뭐 선대위원장은 안 되면 부위원장이라도 해가지고 전체를 한 지역을 맡고 열심히 뛸 수 있는. 인천 같은 데는 전번에 민경욱 씨 있잖아요. 억울하게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번 어긋나 가지고 이상한 짓 한 친구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꼭 그 틈을 벌리고 반대.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 이제 한동훈을 갖다가 뭐 저격을 하던데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지금 국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. 훌륭한 자사인 우리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도 좋은 자리에서 꼭 당선이 돼서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, 저는 국힘을 위해서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.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도 제발 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공천 좀 하세요. 그리고 특히나 이낙연 우리 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데 신당 창당하세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또 합당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좋은 정말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은 민주당이랑 같이 의견할 수도 있고 국힘이랑 또 같이 의견 합칠 수도 있고.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.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당리 당량에 따라서 극렬하게 투쟁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,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 어떤 논리를 끌어다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우습게 되는 겁니다. 정말로 좋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서로 합심하고, 이번에 민주당도 좀 제대로 된 분들을 공천해가지고, 야, 멋쟁이들, 그런 사람들이 없나? 좀 그런 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. 그리고 전번에 제가 잠깐 한번 형님들 정치라 이렇게 했지만은, 그 형님들 나오려면 이제 기득권 다 버리고 그 뭐 재산 갖고 있은 거 먹고 살 만큼 남겨두고 다 좀 국가에다가 그 헌금하시고 그러고 나오세요.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그 조그만 지역에 자기 지역에 뭐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그 좀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향후 통일된 그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. 그리고 제가 한 분은 다시 부탁드립니다. 우리 이정현 씨는 이번에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을 맡아갖고 또 그 전라도 가서 그 고생하고 떨어지고, 그것보다는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맡은 대신에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도 지역에 그 윤석열의 어떤 그 통치 철학을 좀 제대로 전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화예술의 도시 강주를 사랑하고 있다, 이것도 좀 전달하고, 그래가지고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전 나라에서, 전라도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좀 대통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가 좀 밝고 좀 신선하게 좀 오염되고, 참 이번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. 21대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. 좀 그런 건 좀 걷어내고 새로운 물결이 22대 국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